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연산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연산자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등 산술 연산자 사용법을 알아보고요.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의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익히고요. 산술 연산자를 이용해서 동전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거북이가 마음대로 이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에는 이 장에서 만들 프로그램, 그러니까 동전 교환하는 프로그램과 거북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요. 섹션 2에서는 산술 연산자, 섹션 3에서는 관계 연산자, 섹션 4에서는 논리 연산자, 섹션 5에서는 비트 연산자, 그 다음에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 만들 프로그램, 처음 프로그램은 이제 종전 교환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환할 돈이 만약에 7,777원이다 했을 때 500원짜리는 몇 개, 100원짜리 몇 개, 50원짜리 몇 개, 10원짜리 몇 개, 그 다음에 잔돈은 얼마,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요. 자, 처음에 배웠듯이 그 터틀을 이용해서 거북이가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대로 이동을 하고, 만약에 이 화면, 이 터틀 화면으로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다시 중심으로 와서 다시 그 그림을 이동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2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술 연산자입니다. 일반 수학에서 쓰는 거랑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키보드를 보시면 그 산술 연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백스페이스 옆에 그 이퀄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퀄 키 위에 그 플러스 키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마이너스 키가 있고요. 자, 곱하기 키는 곱하기 번호는 8번 위에 있죠. 그래서 수학에는 곱하기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스타, 별표로 컴퓨터에 쓰게 되겠습니다. 나누기는 슬래시 표시 있는 거로 쉬프트 옆에 있습니다. 이걸 쓰게 되고요. 여러분 요거는 2개 있는 것은 몫을 나타냅니다. A와 B의 몫, 10을 5로 나누었을 때 몫, 이렇게 나누고요. 퍼센트의 기호는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3 나누기 2 일 경우 나머지 1, 요게 나머지 값입니다. 여기 스타 2개를 친 거는 제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는, 자, 여기 수학 같은 경우는 A와 10과 같다, A와 3과 같다는 얘기인데, 컴퓨터에서는 3을 A에다 기억시켜라, 5 더하기 3의 값을 A에다 기억시켜라, 5 빼기 3의 값을 A에다 기억시켜라, 5 곱하기 3의 값을 변수 A에다 기억시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퀄이 있는 것은 대입 연산자가 있을 경우에 오른쪽이 먼저 계산돼서 왼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3 이퀄 A는 안 됩니다. 오른쪽이 먼저 계산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A는 3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럼 3의 값이 A에 기억되게 되겠죠. 자, 일단 몫을 나누는 건데요. 자, 요거 있습니다. A는 5 나누기 3. 요걸 몫으로 나눈 거죠. 요거에 대한 몫이 1. 몫이 1이죠. 1이 A에 대입되게 되겠습니다. 5 나누기 3의 나머지 값 2가 A에 기억되겠죠. 5 스타 2개 3은 5의 세제곱을 A에다가 대입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A 슬래시 2개 B는 A를 B로 나눈 몫이고요. 퍼센트는 A를 B로 나눈 나머지 값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7,777원을 뭐 500원짜리로 나누고 이럴 때 쓰겠죠. 몫과 나머지. 그건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5를 기억시키고 B의 3을 기억시켰을 때
이렇게 출력됐죠. A 플러스 B 5 플러스 3은 이렇게 8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5 마이너스 3은 이렇게 출력되겠죠. 2 이렇게 출력되겠죠. 그리고 5 곱하기 3은 여기 15가 출력이 되고요. A 나누기 B 5 나누기 3 이렇게 숫자로 나오겠죠. 이렇게 숫자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5 나누기 3의 몫의 값은 1이 되겠죠. 그리고 5 나머지 B 값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5의 3승은 5의 3승은 이렇게 125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기호를 봤는데 요건 두 줄에 쓸 수도 있고요. A는 5, 그 한 줄 그 다음 줄에 B는 3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줄로 세미콜론으로 분리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 이퀄 5, B 이퀄 3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줄에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콤마로 분리해서 값을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A, B는 5, 3 이렇게 해서 5가 A에 대입되고 3이 B에 대입됩니다. 그래서 요 값과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산술연산제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인데 지금 여기 A에 2, B에 3, C에 4를 대입을 했죠.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요거는 자 우선순위가 곱하기와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높고요. 더하기와 빼기가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자,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왼쪽 게 먼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 플러스 3이 먼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5 빼기 4 그러면 요거 계산 결과는 5 빼기 4가 돼서 이렇게 1이 출력이 되겠죠. 자,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인데요. 요 경우에 A 플러스 B 곱하기 C인데 저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3 곱하기 4가 먼저 계산되고 거기에 2가 더해져서 14가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같은 그 계산 레벨 곱하기 나누기 레벨이 같은데 왼쪽의 것이 먼저 계산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이 먼저 계산이 돼서 6이 나오고요. 요거를 4로 나눈 결과 값 1.5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우선순위를 먼저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가로로 하면 우선순위가 수학과 같이 먼저 계산됩니다. 자, 뺄셈에서 계산되는 순서가 동일하므로 어떤 것을 먼저 계산하는지 동일하는데 하고 특별히 괄호가 없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연산제의 우선순위를 보면 만약에 가로가 있으면 이 가로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먼저 실행이 돼서 5 곱하기 4에서 20이 될 것이고요. 자, 요 경우에는 B 곱하기 C가 먼저 실행이 돼서 1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연산 순위가 좀 혼란스러울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나왔을 때 곱하기가 먼저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가로를 치면 되고요. 여기 뒤에 여기 세미콜론은 왜 있죠? 라고 하는데 이 세미콜론이 기본 명령에서는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 세미콜론은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데 파이썬에는 붙여줘도 되고 안 붙여줘도 되고 그래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쓰지를 않습니다. 자, 산술 연산을 하는 문자열과 숫자를 이제 변환하는 방법인데요. 자, 문자열이 숫자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인티저 또는 플롯 함수 사용해서 정수나 실수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열 함수를 인티저 함수나 정수, 그 다음 플롯 함수로
실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밑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S1은 자, 문자형 100이 되겠습니다. 문자형 100. 그 다음에 S2는 문자형 100.123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뒤에 더블 코테이션이 붙어 있죠. 이거는 문자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3는 999에서 이것도 문자형이죠. 이렇게 문자형입니다. 문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주의해야 될 점, S1을 숫자로 해서 1을 더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100이 1이 더해져서 101이 출력되겠죠. 자, 요 케이스는 뭐냐면 100.100.123 문자형을 자, 소수로 바꾼 겁니다. 그럼 100.123이 되겠죠. 여기에 1을 더하면 101.123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도 인티저로 바꿔서 1을 더하면 자,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인티저 혹은 플롯 함수는 문자를 해당하는 인티저나 플롯, 실수로 변환시키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하려면 반대죠. str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문자열로 변경돼서 100 플러스 1이 아닌 문자열의 연결인 101과 101.123이 됩니다. 보시면 A는 100, 요거는 이제 숫자로 저장된 거죠. 인티저형. 100.123, 요거는 실수로 저장된 거죠. 요거를 문자로 바꿨습니다. 문자를 바꿔서 1을 더했죠. 그러면 101이 출력되는 게 아니고 문자 100에 1이 머지가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123을 문자형으로 바꿨죠. 여기에 1을 더해서 101.123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100.123에 뒤에 1이 머지가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자형일 때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문자형일 때는 문자형을 이렇게 계산할 때는 계산 결과가 이렇게 머지가 돼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팁이 있는데요. 프린트 함수, 여기서 쓴 프린트 함수죠. 앞에 쓴 함수는 출력 결과가 작은 따옴표가 없어서 문자열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프린터 하면 이 다음 따옴표가 출력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프린트를 쓰고 요걸 썼으면 작은 따옴표가 출력되지 않고 1001 이렇게 출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문자형이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준 것이죠. 우리가 프린트 가로 열고 2 플러스 3 한 거랑 이렇게 한 거랑 그냥 2 플러스 3 한 거랑 이렇게 계산 결과가 같이 5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술연산자입니다. 그 산술연산자와 대입연산자입니다. 자, 대입연산자는 이퀄 위에도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곱하기 이퀄, 나누기 이퀄, 퍼센트 이퀄, 그 다음에 더블 슬래시죠. 더블 슬래시 이퀄, 그 다음에 스타, 더블 스타 이퀄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문법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다 보면 이게 더 편하고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대입연산자 A 플러스 이퀄을 보시죠. 이렇게 A 플러스 이퀄 3. 자, 요거는 A에 3을 더해서 다시 A에 넣으라는 의미입니다. 자, A 값에 어떤 값이 있으면 요거 값을 빼서 더하기 3을 해서 요 값을 전의 값을 지우고 새로 집어넣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A는 A 플러스 3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요것만 이해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요 팁은 앞으로 여러분 이제 C나 C++ 배울 건데요. 여기서 증가연산자나 감소연산자는 뭐냐면요. 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플러스 A 혹은 A 플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A는 A 플러스 1.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개씩 증가가 되겠죠. 증가시키는 거. 근데 요거는 파이썬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시언어에서 다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산자를 보면 플러스 이퀄 A 플러스 이퀄은 3. 요거는 A는 A 플러스 3과 같고 A의 값을 꺼내고 그 꺼낸 값에 3을 더해서 다시 전의 값을 지우고 새로 값을 넣어라.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A는 A-3, A는 A 곱하기 3, A는 A 나누기 3, A는 A 몫의 3, A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의 값이 3. 그 다음에 A의 3승을 A에다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산술연산자에선 A가 10에서 시작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누적해봐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A에다 처음에 10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A 값이, 그러면 처음 A 값이 10이 되겠죠. 이렇게 10이 되겠습니다. A 값이. 자, 그래서 A 플러스 5, A 플러스 이퀄 5.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죠? A는 A 플러스 5와 같다 그랬죠. 요게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값이 10이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5를 더해서 15의 값이 그 전의 값이 지워지고 15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값이었을 땐 10이고요. 요게 더해져서 15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요 상태에선 지금 15가 1로 들어갔죠. 그래서 A는 A-5라고 하면 A는 A-5라고 하면 다시 요 값이 15가 됐죠. 15의 값을 가지고 와서 마이너스 5를 하죠. 15의 값을 와서 마이너스 5를 한 값, 요 10의 값을 다시 그 전의 값이 지워지고 10의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은 처음에 15, 요 값은 10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는 A 곱하기 5, 그러면 A는 A 곱하기 5가 되는데 그 전의 값이 10이죠. 그러면 10 곱하기 5가 50이 A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50이 되겠습니다. A는 A-5 그러니까 A 값은 A 나누기 5죠. A는 A 나누기 5
그래서 바로 전값이 50이니까 그 나누기는 자동으로 실수형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10.0이라고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자, 10을 5로 나눌 때 몫은 2가 되겠죠. 그래서 2로 나눈 것이고요. 자, 그래서 A 값이 2가 됐죠. 그래서 2를 5로 나누면 나머지는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A 값이 2죠. 그러니까 2의 5승은 32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요게 그 연산자, 산술 연산자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 연산자 프로그램인데요. 자, 프로그램 1을 완성해 보죠. 자, 금액이 있을 때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자, 머니를 요걸 초기화 시키다는데 다 0값을 이렇게 줬습니다. 자, 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보시죠. 머니는 인풋, 인티저, int 교환할 돈은 얼마. 근데 여기서 int는 내가 만약에 7,777원이라고 입력했을 때 이건 문자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숫자형으로 바꿔서 다시 숫자로 지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값을 500으로 나눠서 몫을 구하는 거죠. 몫을 구해서 C500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몫을 구하면 500원짜리가 얼마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머니에 대해서 나누면 나머지를 구하면 요 머니 값이 나머지가 지금 나머지가 되겠죠. 500으로 나눈 것의 몫에 대한 나머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다시 자, 머니 값을 이제 100원으로 나눠줘서 몫을 찾은 겁니다. 다시 100으로 나눈 것에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50원짜리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다시 50원짜리에 대한 나머지를 가지고 10원짜리에 대한 몫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머니 나누기 10 하면 이제 10원짜리도 나눠서 몫이 없으니까 요것은 거스름돈이 될 겁니다. 그래서 C500에는 500으로 나눈 것의 몫이, C100은 100으로 나눈 것의 몫, C50은 50으로 나눈 것의 몫, C10은 10으로 나눈 것의 몫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으로도 나눠서 여기서 다 계산했기 때문에 몫을 다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나머지가 나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내가 7,777원이라고 넣으면 이렇게 500원짜리는 몇 개 이렇게 다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요 안에 있는 거는 그대로 출력이 되는데 여기 그 특수 문자가 있죠. 여기 요거는 요 값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내가 7,777이라고 입력했을 때 500으로 나눈 목, 그러니까 15가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겠죠. 자, 요게 그 거스름돈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로 만약에 5만원, 만원, 5천원, 1,000원 지폐로 교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관계연산자입니다. 관계연산자는 결과값은 참과 true가 나옵니다. 자, 관계연산자는 어떤 것이 크거나 작거나 같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결과값은 비교기 때문에 true 혹은 false,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나오는 게 관계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나타내려면 어떤 비교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 조건문이나 혹은 반복문, 어떤 조건이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라 라고 할 때 사용하고요. 단독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A가 B보다 작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예 자 12 5보다 작다. 이게 결과값이 뭘까요? 이거는 false가 되겠죠. 12 5보다 크다. 요거는 true가 될 겁니다. 요게 관계연산자의 개념이고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아까 A equal B였을 때는 B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랬죠. B의 결과 값을. 근데 요게 두 개가 있을 때는 요게 아니고 A와 B가 같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같으냐, 값이 같으냐. 그래서 요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다는 뜻이고요. 두 값이 동일하면 true, 참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 equal, 요거는 같지 않다. 두 값이 같지 않으면 참입니다. 자, 크다는 여기서 보시듯이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크면 참입니다. 작다는 왼쪽이 작으면 참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작지 않기, 크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거죠.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크거나 같다. 왼쪽이 크거나 같으면 참입니다. 작거나 같다는, 자, 왼쪽이 작거나 같으면 참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값이 같거나 같지 않거나를 비교하지 않고 크거나 작거나를 비교할 때 항상 기준은 왼쪽이 됩니다. 우리 연산자의 왼쪽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만약에 A와 B와 같다를 보면 100이 200과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A에다 100을 대입을 하고 B에다 200을 대입했을 때, 자, 프린트 A equal B, A와 B가 같으니? 그럼 아니죠. 그게 false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A와 B가 같지 않으니? 그러면 같지 않죠. 그래서 true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100이 200보다 크니? 자, 다시 얘기하면 연산자의 기준이 왼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0이 크니? 어디 뭐보다? 200보다 크니? 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크지 않기 때문에 false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작으니? 그래, 작어. 그래서 true라고 나오시고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니? 그럼 이거 당연히 false로 나오겠죠. 그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니? 작으니까 true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자, A와 B를 비교하는 연산자, equal 두 개를 사용하려다 착오를 equal로 쓰면, 자, 빨간색 오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 equal B는 B의 값을 A로 이렇게 대입하라는 의미지 관계 연산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and, or와 not, 일단 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부정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nd, or와 not. 자, 얘는 A라는 값이 100과 200 사이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가 100보다 크고 and
A가 200보다 작다. 그럼 어떤 수가 있을까요? 101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작다. 그러면 예를 들어 120 이것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종류를 보면 and 논리곱은 not 그리고 이렇게 읽어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참이어야 됩니다.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어야 됩니다. 자, 논리합은 뭐뭐 이거나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참입니다. not은 부정입니다.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 이렇게 부정을 나타냅니다. 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A에다 99를 대입했어요. 자, AND인 경우엔 두 개가 다 참이어야 된다 그랬죠. OR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A가 99입니다. 99가 100보다 큰가요? 아니죠. false죠. A가 200보다 작은가요? 99가 200보다 작은가요? true죠. 자, 둘 다 true여야만 true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결과값은 하나가 false이기 때문에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자, 요 경우를 보죠. 99가 100보다 큰가요? 아니죠. F죠. A가 99가 200보다 작은가요? true죠. 요것은 O와는 둘 중에 하나만 true가 되면 true가 되기 때문에 true가 표현되죠. 자, A가 100이냐? 그렇지 않죠. false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not. 반대가 붙었죠. 그러면 이 결과값은 true가 되겠죠. false가 아니다. 그러니까 true가 돼서 이렇게 true가 출력될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거 입력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 행의 끝에서 엔터를 2번 눌러야 되고요. 자, 첫 번째 1, 2, 3은 참으로 취급함으로 결과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은 요 예제 얘기입니다. 두 번째 0은 거짓임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if 1, 2, 3 요러면 참이기 때문에 얘가 출력이 되고요. if 제로 거짓이면 얘가 출력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0은 false, 그 외의 숫자는 true가 됩니다. 요거는 그냥 컴퓨터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alse일 때만 0, 숫자 0이고요. true는 그 이상, 1도 true고 2도 true고 3도 true 그렇습니다. 요거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윗부분을 이제 뒤에 나올 텐데요. 요게 이제 여긴 true이기 때문에 참이면 보이는 거고 요거는 0 false이기 때문에 요게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요 RGB 값은 RGB 값은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이죠. RGB 값은 그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그 색상을 나타냅니다. 요 앵글은 그 우리가 그 그릴 때 이렇게 우리가 윈도우 화면에서 이것을 그릴 때 이렇게 각도가 있죠. 요 각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는 임의로 이동할 거리입니다. 거리. 이거 랜덤 함수로 만드는 거리. 그 다음에 current x, curx, cury는 current x, current y는 요거는 그 거북이 위치를 정하는 것이고요. 네. 요렇게 그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사 전역 변수를 선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여기 터틀과 랜덤을 하지 않으면 실행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mport turtle
import 랜덤은 앞에 선언을 해주고 이 변수도 일단 한번 보시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더 쉽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메인 코드 부분입니다. 터틀의 타이틀, 거북이가 맘대로 다지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래 쓰면 됩니다. 누구가 건양이가 맘대로 다니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터틀의 쉐이프. 자, 거북이 모양을 이렇게 터틀로 만들겠다. 커서 모양을 터틀로 만들겠다. 전에 얘기했지만 서클로 하면 동그라미가 나오고요. 이걸 생략을 하면 그냥 우리가 쓰는 이렇게 어로우 이런 기호가 나게 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터틀 펜 사이즈를 P 사이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해준 값으로 그 펜 사이즈, 그 두께가 표현이 되겠고요. 자, 터틀의 셋업 위드스는 S 위드스 플러스 30, 헤이슨 SA 플러스 30 이렇게 그 캠퍼스 크기를 정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 캠퍼스 크기의 S 위드스와 S 헤이 값으로 우리가 그 거북이가 돌아다닐 이렇게 캠퍼스를 그 S 위드스, S 헤이 위드스와 헤이스로 정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도 이거 아직 배운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죠. 파일 2로 하면 끝나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왜? 이게 거짓이어야 되는데 아예 2로 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문장이 없으면 거북이가 랜덤 함수로 한 번만 그리고 그냥 끝내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파일문을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RGB 값이 있죠. 이 RGB 값은 뭐냐면 레드, 그린, 블루를 세 가지 색상을 섞어서 색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걸 랜덤으로 다 줬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려지는 선의 색깔도 랜덤으로 무작위로 추출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추출한 RGB 값으로 임의의 색상, 펜 컬러, 우리가 그릴 색깔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상 앞에 다 터틀이 있죠. 그래서 그 터틀 다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계속 그 각도를 안 주면 한 방향으로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도를 주고 싶은 거죠. 각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0도부터 360도 중에 한 각도를 랜덤으로 택해서 써봐라.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각도를 줬으니까 이제 어느 각으로 얼만큼 그려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근데 항상 길이가 같다면 랜덤의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디스턴스, 요 그리는 우리가 랜덤하게 임의로 그리는 요 길이도 디스트라는 함수로 이렇게 1부터 100까지 랜덤 함수를 만들어서 디스턴스로 넣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RGB, 레드, 그린, 블루 값을 랜덤으로 받아서 펜 컬러도 임의의 색상 랜덤으로 설정을 하고 앵글, 각도도 0부터 360도에 대해서 랜덤하게 임의의 숫자를 설정하고 1부터 100까지의 값, 그러니까 길이가 되겠죠. 길이도 임의의 숫자로 디스턴스에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앵글 값을 rect다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그만큼 앵글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앵글을 돌렸으니까 이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forward distance. 자, 앞으로 디스턴스만큼 그려라. 그 다음에 커서 X, 지금 그 터틀의 X 컬럼, Y 컬럼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컬럼을 여기다 기억시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Y 컬럼도 여기다 이렇게 기억시켜 놓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한번 봐야 됩니다. AND가 있죠, AND. 보십시오. 자, 만약에 S 위드스 나누기 2가 지금 요거 지금 그 커런트 X죠. 요게 나누기 2. 그쵸? 여기에서 마이너스 나누기 2, 중심점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나누기 2가 작다. 여기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커런트 X가 작거나 같다. S 위드스 나누기 2. 둘 다 참이어야 참인 거죠. 그렇죠? X 위드스 2고 X 위드스, 그러니까 S 위드스의 나누기 2가 커런트 X면, 그러니까 요게 왼쪽이나 아니면 오른쪽 끝으로 갖고 AND 헤이도 넘어갔다면 이렇게 SA 마이너스 2 밑에, 그 다음에 위에 커런트 Y가 같이, 그러니까 요게 다, 예를 들어 요 값이 다 넘어갔다면, 요거 더 넘어갔다면 위치를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 AND죠. AND죠. 그래서 그렇다면 중앙으로 아까 옮긴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넘어갔든지 여기에 넘어갔고 여기도 넘어갈 수도 있고 여기도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다 넘어갔다면은 어떻게 해요? 위치를 중앙으로 이동하라 그랬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얘가 이제 그렸죠. 근데 이게 여기로 넘어갔니?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그리겠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려서 넘어갔을 경우 else가 되겠죠. 그래서 자, 넘어가지 않았을 경우 패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아까 화일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28행 여기서 보시면 거북이의 현재 위치가 화면 아닌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넘어갔니? 여기 어떻게 다 넘어갔어? 라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틀 그래픽의 중앙 좌표는 0,0입니다. 우리가 제공한 0,0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넘어갔는지를 여기 다 체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9행은 여기 패스를 실행을 해서, 만약에 갔다면 패스를 실행해서 if else문 요거에 대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화일문이 실행되게 되겠죠. 그러면 색깔 다시 지정하고 각도 정하고 길이 정해서 하나를 또 쫙 그리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벗어났을 경우죠. 만약에 벗어났을 경우에 자, 이 29행은 이제 패스 실행해서 if 문을 그냥 종료하고 다시 화일문으로 수행을 해서 다시 한번 그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실행이 됩니다. 이게 실행이 되는데, 자, 터틀 펜업 이렇게 그렸다가 이제 밖으로 나왔으니까 펜을 쫙 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터틀 고우투 0,0 요 우리 화면의 중심으로 좌표를 옮기고요. 다시 터틀 펜 다운, 우리가 펜을 이제 막 그리다가 지나갔어요, 도화지에. 그러면 펜을 들어서 다시 중심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중심에 펜을 다운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펜 다운 한 거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익시트 카운트를 2를 증가시켰습니다. 익시트 카운트를 2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면, 만약에 익시트 카운트가 5보다 크면 브레이크, 프로그램을 빠져나가라. 그리고 터틀이 돈.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막 그리다가 밖으로 나오면 다시 와서 또 임의로 그리다가
또 밖으로 나왔다가 아니면 다시 또 들어오고 요거를 5회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31행은 펜을 사용하지 않겠다. 펜을 들은 거죠. 자, 터틀 고우트 0,0은 화면의 중앙으로 이동한 겁니다. 자, 다음에 터틀 펜 다운은 이제 다시 그리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카운터를 1만큼 증가시켜서 이제 한 번 나갔어.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카운트가 0보다 크거나 같니? 그렇지 않으니까 다시 화일문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해서 카운트가 계속 증가가 돼서 만약에 카운트가 5가 되면 이 화일문을 빠져나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리다가 5회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 아쉬워. 그런 경우에 요거를 나는 한 10번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10번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거죠. 그 if문 로직으로 여기에 벗어났니? 지금 우리가 그린 요게 current x, current y 요 점이 여기에 벗어났니? 그래서 벗어났다면 펜을 다시 들어서 중심을 이동을 하고 다시 펜을 다운시키고 카운트가 5인가 보고 요 프로그램에서죠. 카운트가 5인가를 보고 카운트가 5가 아니면 다시 화일문을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산술 논리 연산자를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제 수학을 배운 거랑 그 만약에 컴퓨터랑 좀 다른 면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가면 아마 컴퓨터와 아마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